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시장을 분석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어제 시장에서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3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는 1.09%, S&P는 0.75%, 나스닥은 0.5%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S&P는 1.8%, 다우는 1.6%, 나스닥은 2.2%로 7월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은 한 주였습니다. 상승한 이유는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업들이 예상과 웃도는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서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등 월가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 3분기 실적을 발표한 41개 S&P 500 기업 중 80%가 예상 주당 순이익을 상회했습니다. 9월 미국 소매 판매도 깜짝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9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0.2% 하락할 것으로 봤던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입니다. 소비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증권거래위 SEC가 첫 비트코인 선물 지수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6만 달러 선을 다시 넘었습니다. 고점 대비 나스닥 하락률은 이제 4%를 넘고 고점 대비 3.4%만 하락해 있습니다. 이 기세라면 60일째이면 정고점을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어제 시장에서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10년물 채권 금리와 석유 가격은 옛날 자료가 아닌 바로 어제 시장에서 움직인 값입니다. 보시면 10년물 채권도 무려 3.75%나 올랐고 석유도 83불에 다다를 정도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어땠나요? 금리가 오르던 석유 가격이 오르던 무시하고 상승했습니다. 아래 뉴스들을 보시면 심지어 며칠 전에도 석유가 오르던가 금리가 오르면 나스닥이 엄청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장은 이러한 악재들에 적응했다는 소리입니다. 금리가 상승할 것이고 석유가 부족할 것은 10월 전부터 계속 뉴스에서 나오던 소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와 석유가 엄청나게 상승하자 시장은 그에 따라 급락을 했었죠. 이걸 보면 지금 시장에서 더 이상 금리와 석유는 나스닥을 하락시킬 큰 원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갑자기 10%씩 오르면 시장은 하락하겠지만 웬만하면 악재로 보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점은 예상된 악재가 실제 시장의 지표로 반영돼서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은 잠깐의 조정이며 금방 회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를 누가 예상할 수 있었나요? 그런 악재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대응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들은 이미 조금씩 시장은 적응해 왔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악재들이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제2의 리만 브라더스다, 전세계적 공급망 이슈다 라며 실제 시장은 하락했지만 현재도 이렇게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그에 반해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헝다도 전세계적으로 퍼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이미 미국은 리만 브라더스 사건 이후 많은 안전장치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전력난도 결국 일시적이며 다시 석탄이 수입되고 안정화되면 공급망 이슈도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매일 시장을 분석해드리고 악재와 호재들을 공유해드린 이유가 이런 일들을 많이 알게 되면 단기적인 악재인지 장기적인 악재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코로나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하락 역시 큰 악재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했기에 나스닥이 7.9%밖에 빠지지 않았지만 여러 종목들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했던 것입니다. 물론 제 판단이 100% 맞는다면 저는 이미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계속 공부하고 분석하면서 맞힐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승률이 51%만 돼도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다 같이 공부하면서 부자가 되자는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제가 공부하고 구독자분들께서 알려주는 정보를 분석해서 영상으로 공유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섹터별 상승률입니다. 보시면 크게 세 종목이 제일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아마존, 테슬라, 마스터카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왜 상승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큰 시총을 가진 종목이 무려 3% 이상 상승한 거면 보통 호재가 아닐 듯합니다. 이번 조정장에도 아마존을 추매했는데 잘 올라줘서 기분이 좋네요. 그럼 어떤 뉴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을 깨고 많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소매 판매 지수는 8월에 1% 가까이 증가했고 9월에 보시는 것과 같이 0.7%가 증가했습니다. 공급망 이슈로 인해 소매 산업이 약해질 것이라는 월스트리트 예상보다 사람들이 소매 산업에서 계속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비용들은 전부 아마존의 매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마존이 소매 판매 지수 발표 이후 상승하게 된 것이죠. 멀리 보면 아마존은 아직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곧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예상 컨센서스만큼만 나와준다면 오히려 공급망 이슈를 잘 해결했다고 시장은 평가할 것이며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것 같은데 얼른 박스권을 탈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전고점까지 단 6%만 남았습니다. 최근 쉬지도 않고 계속 상승 중이며 금요일에는 무려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프리에서 금요일날 타겟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제프리의 애널리스트 필립 후슈아는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수요가 안정되고 있고 세계적인 차량 반도체 이슈에서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업체보다 훨씬 이 이슈에 대한 영향이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과 텍사스 기가팩토리가 곧 돌아가면서 더 높은 생산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존 850달러였던 타겟 주가를 950달러로 상향시키며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이 뉴스를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8월달쯤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을 엄청나게 많이 샀다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700원에 달하는 금액을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더 이상 테슬라에 베팅하지 않으며 자신의 포지션은 트레이드에 불과했다고 CNBC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결국 이 트레이드라는 것은 단타를 했다는 소리인데요. 마이클 버리는 언론이 너무 과장돼서 말했으며 투자 포지션은 해치 차원일 뿐 알려진 것과 달리 수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매도를 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풋 옵션이라는 게 공매도와 달리 실제로 8,700억 원을 사는 게 아니라 일부 금액으로도 저렇게 많은 하락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도 테슬라의 상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래 자료는 2분기에 마이클 버리의 테슬라 풋 베팅 양인데 아직 3분기 공시가 나오지 않아서 업데이트는 되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가 되면 영상으로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장후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동차 반도체 이슈를 물리치고 얼마나 좋은 실적이 나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조정장일 때 줍줍하기 좋은 종목으로 마스터카드를 소개해드렸고 경기 민감주, 위드 코로나시 수혜주로 마스터카드가 상승할 것이라 생각해서 실제로 얼마나 제가 매수했는지 영상으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어제 마스터카드가 상승한 이유가 뉴스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 은행과 금융주들의 실적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소매 판매 지수가 잘 나오면서 사람들의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마스터카드의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듯 합니다. 또한 차트를 보시다시피 실적은 계속 상승하는데 주가는 코로나 이전보다 내려갔기에 사람들이 더욱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되고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보이는 실적 발표 일정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